계약에 관련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약 관련해서 체결을 할 때 뭐 계약자, 양당사자가 있겠죠. 뭐 다자계약이라고 한다면 3명, 4명의 당사자가 있는데 어느 방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지에 따라서 요구할 부분, 주의할 부분, 상대방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적성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계약과 관련해서 특히 분쟁이 많은 동업계약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 회차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 부분은 간략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는 우선은 투자 또는 대여자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또는 차용을 해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당사자 특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방향에서 내가 취해 있고 금원을 투자 또는 대여하는 측인지 투자 또는 차용을 받는 측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당사자 특정 관련해서 보면 투자 또는 대여하는 자를 A라고 하고 투자 또는 차용받는 자를 B라고 했었을 때 A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지금은 법인은 아니고 개인 기준으로 볼 건데 A 기준에서는 돈이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익이나 아니면 이자, 투자 반환, 약정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정을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가는 방향은 A 입장에서 외부적으로 표시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내부적으로 표시를 해서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A 입장에서 외부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금액적인 부분만 지급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자나 투자 수익금, 투자 원금을 반환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B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합법적인 법인 내에서 업무 처리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었을 때입니다. B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B 업체에 투자를 하는 채권자들이 있을 거고요. 관련해서 A가 아닌 제3의 투자 또는 대여자가 있었을 때 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A 입장에서는 당연히 B가 외부적인 책임을 진다는 약정이 필요하겠죠. B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당신도 A도 같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외부적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두 사이의 계약 체결되기는 좀 어려울 테고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원하는 방법이 있을 거니까요. 이 부분 약정이 중요합니다. A 입장에서는 외부적으로 표현이 되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됐었을 때는 근로자나 채권자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같이 부담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약정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봤었을 때는 목적 규정입니다. 이 목적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A와 B가 투자 또는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어떠한 사업을 운영했었을 때 이 사업에 따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다. 아니면 샐러드 가게 운영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공과금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나 양도했었을 때 양도소득세, 운영 관련해서 어떤 부가가치세 부분, 납세 부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부담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선 다르고요. 샐러드 가게 운영한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근로자 고용이겠죠. 근로자 고용을 했었을 때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내용의 처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 부분, 즉 사업 목적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계약을 체결한다고 한다면 목적 조항에 뭐를 넣냐면 기간을 넣는데 이 기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 또는 대여를 했었을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 기간을 정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종료되면 청산을 하든 수익을 하든 손실이 있으면 어떻게 나누든 이렇게 약정만 전제로 하는데 계약 중간에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해지에 의해서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요. 합의해지가 아니고 중간에 해지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유로 해제가 됐었을 때 투자 또는 대여한 원금과 그 당시까지의 수익 아니면 이자 어떻게 분담을 할지 만약에 그 당시까지 제3자에 대한 채무나 공과금이 있었을 때 어떻게 분담을 해야 될지
이 부분 자체를 목적 규정에 정확하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보통 1조나 2조 항에 이 부분이 다 들어오게 되는데 보관식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기재를 하고 그 하부 조항으로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돈을 지급한 입장에서는 원금 보장이 되는 대여로 했다. 돈을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빌린 게 아니고 저 사람도 공동 위험을 같이 부담한 투자를 했다라고 분쟁이 되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쪽을 대리하는지에 따라서 계약 조건의 제시 그리고 수정, 그 다음에 상대방이 요구한 부분에 대한 제외 규정이 좀 달라지는데 투자를 한 입장에서는 손실을 부담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원하고 원금 보전도 원합니다.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 수익은 주겠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공과금 같은 것도 빼는 부분이 중요하고 만약에 공과금 내가 단독으로 낼 테니까 수익률 부분을 높게 해줄 테니까 돈을 줘. 다만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원금 보장을 못 해줘. 너도 위험성을 알아.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반대 입장에서는 수익률도 높고 원금도 보장되고 세금은 상대방이 내기를 원한다 라고 주장을 할 때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조율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투자로 해서 들어갔다고 해서 사업이 잘 안 돼서 손실을 봤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만 받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원금 부분에 대해서 뭐 비율로 반환 약정을 하거나 끝냈었을 때 새로운 약정으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어서 변동사항이 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액을 지급하는 입장이나 금액을 지급받는 입장에서 각각 주장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명백하게 약정을 해놓고 정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도박계약 관련해서 저희가 분쟁이 참 많아서 여러 회차에 걸쳐서 검토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인 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제일 먼저 기준이 삼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정도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나눠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